어, 맞습니다. 수학은 가장 정직한 학문. 와, 멋집니다. 정직하죠. 답이 하나죠. 답이 하나고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인생을 푸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내, 끈기를 기르기 위한 과목이에요. 수학 문제 정답을 맞춘 것보다 그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는 그 과정, 인내심, 끈기,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할 때는 떻게 풀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고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오늘 네, 맞습니다. 수학은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들이 대부분 수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철학과 수학을 같이 했어요. 수학이 철학이에요. 철학.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아르키메데우스, 아르키 아르키메데스, 모두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수학을 문제를 푸는 기계적인 학습으로 인해서 그런 철학적인 가치가 떨어졌는데 개념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모두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생활에도 많이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수학을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왔고 1학년 2학기 도형 이제 원 부분이거든요. 원하고 입체 도형하고 그리고 통계 부분 하면 1학년 2학기도 끝나요. 그래서 1학년 내용이 2번 정도 수업하면 이제 종강을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2학년 수학을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117번 개념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입니다. 원의 뜻부터 한번 보죠. 네, 원의 뜻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입니다. 원은 초등학교 때 나오죠. 원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의가 뜻이 뭐냐면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한 점이에요. 여기 한 점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 일정 거리, 일정 거리예요. 일정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 모든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런 점들, 모든 점들의 집합. 선이 되겠죠? 어, 이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일정한 점, 일정한 점이, 일정한 점이 뭐가 되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일정한 점을 원의 중심, 그 평면이 한 점, 한 점을 원의 중심이라 하고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맞죠? 반지름. 그리고 반지름의 두 배를 지름이라고 하죠. 지름. 초등학교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지름이라고 합니다. 원의 기본 뜻을 배웠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원이다. 맞습니다.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과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성분은 반지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지름이다. 현은 나중에 배울 건데, 자, 현은 뭐냐면, 현은 뭐냐면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이걸 현이라고 그래요. 뒤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고 문제를 풀어보죠. 여기 있거든요. 현은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입니다. 그래서 현 AB 또는 선분 AB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AB 원 위에 일부분 있죠. 이 부분은 호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도 있죠. 큰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호는 이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점 AB에 대한 호는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 AB를 이렇게 씁니다. 호 AB. 그리고 이 모양 있죠. 무슨 모양처럼 생겼나요? 활처럼 생겼죠. 활꼴입니다. 별꼴이 아닙니다. 활꼴이야. 활꼴이야. 활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 자, 두 점 호와 이 호와 그리고 반지름 이루어진 도형. 무슨 모양처럼 생겼죠? 부채처럼 생겼죠? 부채꼴입니다. 부채꼴. 그리고 이 각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각이라고 그래요. 중심각. 좀 볼게요. 문제를. 자, 3번.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지름이다. 그러면 중심을 지나는 현은 뭐가 되죠? 지름 맞죠? 맞습니다. 4번. 호와 그 양끝을 이은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부채꼴이다. 자, 뭡니까? 부채꼴이 아니라 부채꼴이 아니라 무슨 모양이다? 활꼴입니다. 맞습니다. 자, 하셨습니다. 활꼴. 원에서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각은 중심각이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왔었죠. 원의 뜻에 있고요. 자, 이 문제 바로 보죠.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현이 지름이 되면 호는 현이 지름이 되면 호는 반원이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잠깐만요. 현이 지름이 되면 호는 반원이 된다. 옳지 않, 이거 맞죠? 자, 호가 현이 지름이 되면 호는 반원이 된다. 반원이 맞죠? 그 1번은 맞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의 부채꼴은 활꼴이 아니다. 자, 보세요. 활꼴이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다. 그 원에서 볼게요. 원에서 중심각 크기가 180도. 그러면 이 모양은 이 부채꼴은 활꼴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채꼴 뜻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두 점의 호와 반지름을 이은 이것도 어 뭡니까?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은 활꼴이 아니다. 활꼴이 맞죠? 예, 활꼴 맞죠? 맞습니다. 예, 활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예, 활꼴이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활꼴의 뜻이 두 점을 이은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은 활꼴입니다. 그럼 이 도형은 부채꼴이면서 아, 활꼴이 뭔 말이야. 활꼴이 되는 거예요. 네, 음소거 해 주십시오. 이게 음소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은 활꼴이다. 현과 호. 맞죠? 할 거 맞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지름이다. 맞죠? 원위의 한 점 A에서 B까지의 부분을 호라고 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예. 답은 2번이에요. 부채꼴이면서 그러니까 그 중심각 여기에 원의 중심 있죠. 중심을 지나는 두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는 부채꼴. 근데 보세요. 자, 팁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돼 있을 때 호 AB 여기 A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도형도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그러니까 이 각이 180보다 커도 부채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꼴 뜻이 음,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한 원 또는 합동이 두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다. 이거를 제가 그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학습을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볼게요.
먼저 지금 한 원, 합동인 두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호의 길이 같고요. 호의 길이 같으면 중심각 크기 같다. 이거를 그냥 뭐 도형에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 자, 지금 이 보시면 중지됐죠. 잠시만요. 지금 자꾸 중지가 되죠. 잠시만요. 어, 중심과 크기 같으면 호의 길이 같다. 지금 두 원이 보입니다. 빨간색 그 원 일부 부채꼴이죠. 그리고 파란색도 있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84.5거든요. 각기 맞췄습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 한번 보죠. 호의 길이 어떤가요? 8.91, 8.91 같죠? 그래서 호의 길이 같고요. 거꾸로 역으로 호의 길이가 같다. 즉 8.91 같으면 그 중심각 크기도 84.5 같죠?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돌려도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넓이도 같아지겠죠? 왜? 합동이 되니까요. 일단 넓이도 같고요. 그리고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습니다. 현은 지금 제가 표시가 안 되는데 AB를 이은 선분이죠. 당연히 같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현의 길이는 두 배라고 해서 중심각이 두 배라고 해서 현의 길이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보죠. 그리고 이 각이 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현은 이거죠. 맞나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은 현은 이거죠. 자 보세요. 그 중심각이 두 배가 된 겁니다. 두 배가 이렇게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현은 이 중심각이 된 현은 빨간색 이 부분이죠. 근데 한 각 중심각 한 각에 대해서 현은 이 부분이죠. 이거와 이거 합이죠. 그러니까 더 작아졌죠, 현이. 중심각은 두 배지만 현은 더 작아졌잖아요. 맞나요? 이거 이 길이가 현인데 이 현은 이거 더하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중심각이 두 배라고 해서 현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배보다는 더 작죠. 뭐 결국 두 배이면 두 배가 아니고 정비례하지 않는다. 현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심각이 두 배라고 해서 현은 두 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심각이 세 배라고 해서 현은 세 배가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 중심각 크기 같으면 호의 길이는 같고요. 그리고 중심각 크기 같으면 아, 중심각 크기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부채꼴 넓이도 같고요. 그리고 호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 크기가 같고요. 이 사실은 성립하지만 현의 길이가 중심각 크기가 두 배라고 해서 현의 길이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한번 보죠. 한 원 또는 합동이 두 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맞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정비례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중심각의 크기와
두 채권 너비는 비례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정비례한다. 정비례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2배이면 2배, 3배이면 3배 이 뜻입니다. 크기가 같은 두 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맞죠? 현의 길이는 같고요.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다. 맞죠? 호의 길이 같으면 중심과 크기 같고요. 중심과 크기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잖아요. 맞습니다. 중심과 크기가 2배가 되면 현의 길이도 2배가 된다. 틀렸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인데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음 설문지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보죠. 한 원에서 중심과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틀렸죠?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원주율 볼게요. 초등학교 때 나오죠? 원주는 원의 둘레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주율은 파이라 이제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고생 많이 했죠? 3.14 반올림에서 3.14로 공부했는데 사실은 3.14159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며칠입니까? 이제 며칠 뒤에 3월 14일이죠? 그걸 무슨 데이라 합니까? His 무슨 데이입니까? 3월 14일. 파이데이라 하죠. 파이데이입니다. 3월 14일. 예. 발렌타인인가요? 네. 파이 파이데이입니다. 파이데이. 예. 그런가요? 파이 파이데이 맞습니다. 3월 14일. 그날 원주율 학교에서 3.24 이거 어디까지 외우는지 그런 것도 합니다. 이거만 계산하다가 밥 먹고 돌아가신 분도 있죠. 수학자 중에. 엄청 깁니다. 이 수가 대표적으로 무슨 수다? 무리수입니다. 네. 무리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이제 2학년 되면 배울 건데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그래요. 뭐 더 앞서 나가지는 않겠고요. 일단은 유리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수는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파이데이 처음 듣습니까?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3월 14일 파이데이 3월 14일 자, 초코파이 아닙니다. 예, 또 초코파이 주시면 안 돼요. 자, 파이데이입니다. 3.14를 외웠었죠. 초등학교 때.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3.14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볼게요. 둘레의 이 넓이는 나중에 공식을 할 건데 한번 볼게요. 3.14가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제가 지오지브라 많이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자, 또 중지가 됐네요, 이거. 실제로 많이 합니다. 예. 네. 자, 3.14 있죠.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3.14가 무슨 의미냐면, 맞습니다. 믿으세요. 3.14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자, 한번 원주율의 의미인데, 원주율이 뭐냐면, 그 원의 둘레 나누기, 예,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이에요.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 아까 얼마였죠? 초등학교 때 3.14로 배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의 둘레가 지름의 몇 배라 약 몇 배란 얘기입니까? 원의 둘레가 지름의 약 몇 배란 얘기입니까? 몇 배? 3.14배죠, 약. 그러니까 3배하고 0.14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이제 예, 보세요. 실행합니다. 자, 보셨습니까, 방금? 자, 원의 둘레가 지름 몇 개입니까? 예. 3개 하고 0.24. 다시 한번 할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하고 맞죠? 그래서 이제 약 3.14예요. 그 의미입니다. 원의 둘레는 지름에 세 번 하고 0.14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볼게요. 바로 원의 둘레와 넓이 공식 어떻게 됩니까? 둘레.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둘레 공식을 외웠지만 바로 할게요. 지금 둘레와 넓이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죠? 예, 칸쌤입니다. 네, 오프 강의도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원의 둘레 공식이 어떻게 되죠? 원의 둘레. 예, 2파이 r이죠. 2파이 r. 이제 3.14 쓰지 않고 파이를 씁니다. 2파이 r, 뭐 2r 파이. 저는 2파이 r이 편해서 2파이 r이고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면 넓이가 왜 파이 r 제곱일까요? 이걸 자, 피자 보시죠. 피자를 보통 몇 등분 합니까? 8등분 하죠. 맞나요? 얘를 더 잘게 나눌 겁니다. 인원이 많아서. 엄청 많이 잘게 쪼갤 거예요. 어, 내가 먹을 것도 없네, 피자. 더 없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잘라서 조각 내서 이렇게 오른쪽에 직사형 형태로 붙입니다. 그러면 이 원의 넓이가 이 직사각형 넓이와 같겠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의 둘레의 절반이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었죠. 절반이니까 파이 r이죠. 맞나요? 파이 r이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직사각형 높이는 r이죠. 반지름이니까. 예. 따라서 직사각형 넓이가 파이 r 제곱입니다. 이게 원의 넓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요. 둘레는 2파이 r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왔었잖아요. 2파이 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렇게 조각 내서 직사각 형태로 붙이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둘레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의 둘 얼마입니까? 자, 이제 파이 r 쓸게요. 오늘 왜 이게 중지가 되죠?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요? 중지가 되네요. 네. 자, 볼게요. 자, 1번.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의 둘레 2파이 r 쓸게요. 바로 1번은 뭐가 됩니까? 2파이 r. 2파이 r에서 8파이. 맞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7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이제 편하죠. 파이 쓰니까. 그래서 얘는 49파이죠. 자, 이거 팁입니다. 파이는 파이는 단위가 아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파이를 많이 빠뜨려요. 그러니까 단위인 줄 알고. 단위가 아니죠. 파이는 뭡니까? 파이는 수죠, 수. 어떤 수다? 3.14. 약 3.14인 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빠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 49파이는 49 곱하기 파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49파이는 약 얼마냐면 3을 곱하면 3, 9, 27, 3, 42, 뭐 147이라는 수예요, 수. 근데 파이를 단위인 줄 알고 빠뜨리거든요. 물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3번. 원주가 12파이 원의 넓이. 자, 원주가 2파이 r이었죠? 2파이 12파이니까 따라서 r은 6입니다.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 r 제곱에서 36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뭐 반지름 길이가 7일 때 원의 둘레 바로 구해볼게요. 2파이 r 그러면 14파이고요. 넓이 파이 r 제곱 49파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원의 둘레, 원의 넓이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별표 3개. 이제 중3 때 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관이 돼서 많이 나오는데 이 공식을 또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자, 보세요. 이 호의 길이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 길이에요. L이라고 보통 표시하거든요. 중심각을 X라 할게요. 그러면 얘는 원,
이 원의 일부분이죠. 이 원의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바퀴가 몇 도입니까? 360도잖아요. 따라서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2파이 r 원의 둘레입니다. 원의 둘레 곱하기 자 몇 도만큼? 360도에서 x만큼. 왜? 정비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례만큼 360분의 x 이렇게 하면 되고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호의 길이고요. 그럼 넓이는 마찬가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하면 돼요. 왜? 넓이도 정비례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보세요. 이 공식이 또 호의 길이 넓인데요. 넓인데요. s가 보통 우리가 넓이를 s라고 표현합니다. 넓이가 2분의 1 L이에요. 왜냐하면 L이 이거였잖아요. 그냥 지금 넓이를 여기 보시면 불식구 넓이를 얘를 표현해 볼게요. 이 넓이는 자 얘는 여기서 여기서 얘를 이제 바꿀 거거든요. 2분의 왜 2분의 RL인지 L 대신에 그냥 요걸 대입할게요. 호의 길이가 이거였잖아요. 요 대입할게요. 뭐가 나오는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R에 2파이 R 그리고 360분의 X 이렇게 되죠. 따라서 약분되고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되나요? 파이 R 제곱 360분의 X 됐죠. 이게 뭔가요? 얘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넓이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제 얘를 변형해서 해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넓이는 두 가지 공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중심각이 나와 있을 때는 위의 공식을 이용하고요. 중심각이 나와 있을 때 이게 중심각이죠. 그러면 위의 공식을 이용하고요. 호의 길이 즉 호의 길이가 나왔을 때는 밑에 공식을 이용해요. 뭐를 부채꼴 넓이를 구할 때 이 두 개를 모두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x 그리고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2분의 1RL 외워야 돼요.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5cm이고 중심각 크기가 60도인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보죠. 호의 길이 2파이 R면 10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60도 6분의 1이죠. 따라서 6분의 1 얼마인가요?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넓이 우리가 L을 구했기 때문에 뭐 2분의 1 L을 쓸게요. 2분의 1 5 그다음에 3분의 5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물론 중심각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그럼 6분의 25파이 잘했습니다. 수학은 가장 재미있는 학문이 자,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124번 개념을 볼게요. 할선은 뭐냐면 아까 이건 뭐였죠? 편이었죠. 이거는 선분이에요. 선분. 근데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무슨 선? 할선이라고 해요. 정의입니다. 뜻. 자, 할선. 그러면 이제 할선은 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R인 원 O의 중심에서 직선 L에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할 때 할선인 것은 자 이거 약간 고등학교 문제 비슷한 수준인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루겠습니다. 나중에 접선도 배울 거거든요. 접선은 뭐냐면 이제 배울 건데 접선은 뭐냐면 접선은 여기 원의 한 점을 지나는 선이에요. 이게 접선이에요. 접선 한 점을 지난 요 한 점입니다. 반드시 한 점을 지나는 거예요. 이게 접선이고요. 접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은 접점 그리고 접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접선부터 보죠. 접선은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에요. 맞죠? 우리가 한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수선의 길이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성질이 바로 여기 수선이에요. 자, 수선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 점을 지나는 선은 접선이라 하고요. 그리고 두 점을 지난 선은 할선이라고 해요. 자, 아시겠죠? 할선이 때 그러면 이 보세요.
원의 중심과 할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반지름보다 작죠.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 R이니까 반지름보다 작은 거 5번이 답입니다. 즉 여기가 3이고 반지름 5. 이럴 때 할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접선이 되는 경우는 몇 번일까요? 반지름 길이라고 했죠. 반지름 길이니까 6cm죠. 따라서 3번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 길이가 이 길이가 이 원의 중심과 접선의 길이와 같은 거거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별표 치세요. 하나, 둘. 이 내용도 중3 때, 자, 근데 수직이란 얘기예요. 원의 중심에서 접선입니다. 이거 한 점, 접점, 이은 이 선분은 서로 수직이다. 자, 중요한 겁니다. 수직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수직이다. 수직 맞습니다. 수직 맞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요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사실 90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웃하지 않는 145는 뭐와 같죠? 145는 삼각형 x 더하기 90과 같죠? 따라서 x는 55도가 되죠. 따라서 4번이 됩니다. 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7번 보죠. 자, 뭐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가볍게 뭐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선은 접선이었고요. 두 점에서 만난 경우는 할선이었고요.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 경우 접한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 경우. 자, 위치 관계를 말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6cm인 직선 L이 있다. 반지름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보세요. 반지름은 5인데 거리는 6이에요. 그러면 세 개 중에서 뭘까요? 반지름은 5인데 거리가 6이다. 바로 이 모양이죠. 반지름이 5고 거리는 6이 되는 형태죠. 즉 만나지 않는다. 맞죠? 만나지 않는다. 반지름 길이와 거리가 같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이 경우죠. 접선이죠. 따라서 접선 또는 관계니까 접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접한다. 그 다음 7. 7은 직선상 거리가 더 크죠. 거리가 6이고 반지름이 더 크죠. 어떤 경우입니까? 반지름이 더 크다. 이 경우죠. 이 할선인 경우입니다. 여기가 7이고 여기가 6인 경우. 따라서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위치 관계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즉 할선이 되겠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드디어 평면 도형이 끝났어요. 제가 깜짝 퀴즈로 하나 낼게요. 제가 채팅창에 보낼 테니까 이거를 채팅창에 풀어주세요. 자, 일단 제가 링크를 먼저 보낼게요. 채팅창에 퀴즈를 풀어보세요. 퀴즈가 아니라 이거를 주관식으로 풀어보세요. 평면 도형은 끝이 났고요. 입체 도형을 들어갈 겁니다. 퀴즈가 재밌는 퀴즈입니다. 그냥 그냥 쉬어가는 질문이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일단 보냈거든요. 퀴즈는 제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여기에 답을 좀 해주세요. 그냥 재밌는 퀴즈입니다. 자,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예, 자,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쉬어가는 코너예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도형은 우리가 도형을 배우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도형은 자, 세상에서 제일 슬픈 도형은
네, 다 하셨습니까? 어, 어, 답을 얘기했습니까? 자, 답을 얘기했습니까? 아,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자꾸 중지가 돼. 오늘 왜 이렇죠? 자꾸 중지가 되는데. 자, 어떤 답을 보냈을까요?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확인해 볼게요. 또 안 보이죠? 어, 분통. 분통은 뭡니까? 원통. 아, 재미, 재미없죠? 맞습니다. 원통이에요. 예, 원통입니다. 아이고, 원통의 답은 원통입니다. 쉽게 맞추셨네요. 자, 답은 원통입니다. 울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자, 이제 입체도형 들어갈게요. 입체도형은, 자, 입체도형은 알지오메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알지오메스 나와 주세요. 자, 알지오메스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이걸 다룰 거예요. 자, 칸센과 함께하는 알지오메스 입체도형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종이로 뭐 접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 수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체도 할 건데 다면체부터 보죠. 먼저 이 알조메스 이용해서 도형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그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네, 알조메스 요즘 좋죠. 다면체가 뭐냐면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싼 입체도형이거든요. 그래서 다각형이면 뭐 다면체 예를 들어서 다면체 뭘 볼까요? 각기둥 각기둥 있고요. 그리고 각불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있냐면 각기둥, 각불, 그리고 각불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각기둥을 한번 보죠. 각기중. 자, 각기둥 점을 몇 개 만들까요? 뭐 6개 만들어 볼까요? 자, 점을 뭐 6개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자, 볼게요. 자, 나와라. 자, 이게 무슨 도형입니까? 이게 자, 이게 무슨 도형입니까? 육각기둥 맞죠? 자,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이 뭐냐면, 그러니까 각기둥이 뭐냐면, 자, 다면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각기둥과 각불과 각불대예요. 첫 번째 각기둥인데 각기둥의 특징은 두 밑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밑면이라고 하죠. 윗면이라 하지 않죠? 맞죠? 맞아요. 위아래 제가 노래도 부르면서 설명했잖아요. 밑면 두 개 해서 이게 합동이에요. 밑면은 평행하면서 합동이고 옆면은 무슨 모양이에요? 옆면은 무슨 모양입니까? 직사각형 맞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자, 이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각기둥이라고 그래요. 각기둥이라 합니다. 자, 각기둥 잘 보셨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각기둥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뭐 각기둥 왜 이래 많이 나왔지? 자, 점을 이제 6개를 3개를 만들어 볼게요. 3개. 자, 만들어 나와라. 큐. 이 무슨 도형입니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얘를. 자, 얘는 삼각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기둥의 이름 부를 때는 그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부르거든요. 자, 지금은 삼각기둥. 방금 전에 연두색은 육각기둥. 육각기둥하고 오각형이다. 오각기둥. 그렇죠? 그다음에 사각형이다. 사각기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n 기둥에. 자, 이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n각 기둥은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고요. 꼭지점은 2배, 2n. 외우면 좋긴 좋죠. 모서리는 3배, 3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정 n각 기둥은 밑면은 정 n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직사각형인 각기둥, 정 n각 기둥입니다. 자, 두 번째 각부를 한번 보실게요. 자, 각불 나와라. 예, 나오겠습니다. 각불 점이 몇 개? 4개 만들겠습니다. 예, 각불 나와라. 예, 나왔습니다. 자, 점을 제가 4개 만들었나요? 예. 자, 이 보이시죠, 지금? 자, 이거는 무슨 뿔입니까? 자, 이거는 사각뿔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도 밑면의 모양에 따라 밑면은 한 개죠. 밑면은 한 개고, 밑면은 한 개고, 예, 사각뿔이라고 해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 자,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각뿔 나와라. 점, 6개, 뭐 5개를 만들자. 나와라. 예, 나오겠습니다. 자, 나왔죠? 이렇게. 예. 자, 이거는 무슨 뭡니까? 오각뿔이라고 합니다. 오각뿔. 예, 오각뿔이에요. 자, 오각뿔입니다. 자, 밑면은 오각형이고요. 자, 마찬가지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n 플러스 1. 그리고 꼭지점은 또 n 플러스 1. 모서리는 2배다. 그러니까 그 입체도형을 생각하시면 쉽게 나와요. 모서리는 2배. 그리고 특히 밑면은 정 N각형이고, 자, 옆면은 무슨 모양입니까? 옆면 보이십니까? 옆면은 뭡니까? 옆면은 삼각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삼각형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무슨 삼각형이다?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이등변 삼각형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각불의 높이는 이제 나중에 개념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도형 갈게요. 각불대, 각불대가 있었나요? 각부대는 여기 없네요. 각부대는 뭐냐면 이제 제가 개념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할게요. 정다면체 하겠습니다. 다면 그 개념은 제가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정다면체가 있는데요. 정다면체는 5개예요. 정다면체가 뭐냐면 그 뜻은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같은 다면체예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정다면체 5개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정다면체 정사면체 있고요. 나와라. 슝. 정사면체고요. 그 다음에 정다면체 정육면체 나와라. 슝. 슝.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정다면체 정팔면체 나와라. 슝.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정다면체 정 12면체 나와라. 숑 나왔죠. 그다음 정다면체 정 20면체 나와라. 숑 이 5개. 5개가 친구예요, 모두. 이 5개밖에 없어요. 정다면체는. 이거 외울 것도 없죠. 하지만 밑에 133번 숫자 다 외워야 돼요. 근데 다 외운 게 아니라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다면체가 아까 뭐였냐면 모든 면이 합동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모든 면이 합동. 모든 면이 합동이 돼야 돼요. 모든 면이 합동이 돼야 돼요. 자, 모든 면이 합동이 돼야 되고요. 자, 모든 면이 합동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게 사라졌나요? 자, 모든 면이 합동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정 20면체인데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모두 5개잖아요. 같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정다면체 뜻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그리고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몇 개밖에 없다?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정사면체. 사면체는 면이 몇 개 있다? 4개. 그리고 정육면체. 정육면체 면이 몇 개 있다? 6개. 그리고 정팔면체 면이 몇 개 있다? 8개. 예. 그다음 정12면체는 면이 몇 개 있다? 12개. 정20면체는 면이 몇 개 있다? 20개. 그래서 정다면체는 이 5개밖에 없어요. 자, 정사면체부터 보죠. 정사면체가 요 있죠? 정사면체가 좀 뒤집었는데. 자,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예, 요거예요, 요거. 예, 요거.
자, 정사면체를 제가 다시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정사면체부터 분석해 볼게요. 자, 정사면체. 자, 이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인데 면이 4개 있고요. 그리고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냐면 3개고요. 모양은 정삼각형이고요. 예, 정삼각형. 그리고 모서리 개수는 6개고요. 그리고 꼭지 4개 이렇게 되거든요. 정사면체. 그다음에 정팔면체는 정육면체는 또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정육면체 이거는 쉽죠. 그래서 한 꼭지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고요. 면의 개수 6개. 그리고 면의 개수는 따로 외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름에 다 붙여져 있잖아요. 정사면 4개, 육면 6개, 팔면, 12면, 20면. 면의 개수는 외울 필요 없고요. 면의 모양. 면의 모양은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면의 모양은 3, 4, 3, 5, 3 이렇게 돼요. 3, 3, 3 가운데 있고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또 어떤 모양이냐면 이 모양이죠. 정팔면체는 또 이 모양 이렇게 되고요. 정팔면체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뒤집어야 되는데. 자, 이게 아시겠죠? 한번 집에서 만져보세요.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12면체, 정 20면체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게 일단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 3, 4, 3, 5 외우시고요. 면의 개수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모서리 개수 6, 12, 12, 30, 30 외우시고요. 그리고 꼭지점 개수가 4, 8, 6, 20, 12 외우시고요.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모양도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일러수하고 오늘 개념 정리할 건데요. 자, 134번 이제 개념을 보시죠. 그 앞에 문제는 제가 다시 풀 겁니다. 134번 이제 오일러수인데요. 자, 뭐 이거 정리하고 할게요. 다면체가 뭐냐면 다각형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다. 따라서 몇 면체인가? n개에 따라 n면체. 그리고 꼭지점, 면, 모서리를 하고요. 3가지 종류가 있다. 각기둥, 각불, 각불대가 있다. 각불대는 안 했죠? 좀 이따 할 거예요. 다면체가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다면체가 아닌 것은 원기둥이죠? 예, 원기둥은 회전체입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각기둥 첫 번째 각기둥 볼게요. 삼각기둥. 면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그래서 밑면이 모두 정N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 직사각형이 각기둥은 정N각기둥. 한번 볼게요. 육각기둥 상상 하세요. 육각기둥은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런 모양이었죠? 생략할게요. 면이 몇 개입니까? 육각기둥 면이 몇 개예요? 밑면 2개와 그렇죠? 옆면 6개에서 8개죠. 그래서 칠면체가 아니라 팔면체입니다. 팔면체. 모서리 수가 16개다. 모서리는 몇 배입니까? 2배죠. 따라서 지금 3배죠, 3배. 맞나요? 모서리가 3배죠. 따라서 그 36,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꼭지 수는 12개다. 꼭지점 2배죠. 12 맞고요. 두 밑면은 평행과 합동이다. 맞고요. 밑면과 옆면 수직이다. 답은 다라마. 자, 3번이 되겠고요. 자, 각불 또 했죠. 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불, 사각불. 그리고 높이가 이게 높이예요. 수선. 이걸 각불의 높이라고 합니다. 특히 또 정N각불 얘기하고요. 자, 볼게요. 오각불이죠. 오각형. 1, 2, 3, 4, 5. 꼭지점 몇 개입니까? 상상하시면 돼요. 그냥 오각불. 이거를 특히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그래요. 각불의 꼭지점. 꼭지점.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몇 개입니까? 오각불이니까 꼭지점 6개.
모서리는 2배죠. 2배니까 10개 이렇게 되고요. 면의 수는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6 이렇게 되고요. 이 각불의 밑면은 어떤 도형입니까? 오각형이죠. 예, 오각형. 그리고 이 각불의 옆면은 어떤 도형입니까?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삼각형이라 적으면 감점이에요. 정확히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그리고 각부대는 뭐냐면 아까 각불 있었죠. 각불. 각불을 칼로 톡 자른 겁니다. 톡. 잘라낸 거예요. 이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톡. 자, 자른 겁니다. 잘라서 어떤 모양이 됐다? 바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각불대예요. 얘도 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불대, 사각불대 얘기하고 면의 개수와 꼭지점 모서리는 모두 각 기둥과 같겠죠. 예. 면의 모양만 합동이 아닐 뿐이지 평행이고 면의 개수와 꼭지점 모서리 개수가 같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입체 도형은 무엇입니까? 다면체이고요. 네. 한 쌍의 면만이 평행하다. 네. 사다리꼴 면을 가졌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옆면이 무슨 도형이다? 각불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옆면이 모두 사다리꼴이다 하면 각불대예요. 맞죠? 네. 옆면이 모두 무슨 도형이다? 사다리꼴이다. 답은 삼각불대 이게 된 거죠. 자, 정단면체 5개 있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그림. 정다면체 이루는 다각형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정다면체 이루는 다각형 아닌 것은 정삼각형 될 수 있고요. 아까 정삼, 정사, 정삼, 그리고 정오, 정삼, 정오, 정삼 이렇게 됐죠. 따라서 4번, 5번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 5번이에요. 자, 다시 요게 나오죠. 자, 외웁시다. 정삼, 자, 면행의 수는 4개. 딱 보면 아시겠죠? 면행의 수는 외울 필요 없어요. 면행의 수는 19요. 그 다음에 한 꼭지에 모이는 면행의 수 33435 외우셔야 돼요. 33435. 자, 그리고 면의 모양 정삼각형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자, 이렇게 정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됩니다. 자, 모서리 개수 외워야 돼요. 6, 12, 12, 30, 30. 꼭지 개수 외워야 돼요. 4, 8, 6, 20, 12. 자, 한번 보죠. 한 면의 모양 정사면체 그래서 3 숫자만 적을게요. 3, 4, 3, 5, 3 이렇게 되고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 3, 4, 3, 5 이렇게 됩니다. 면의 모양을 제가 숫자를 적은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올렸습니다. 별표. 자, 다면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정리가 올러 수학자의 올러 다면체 정리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V는 꼭지점이에요. 여기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은 버텍스의 약자고요. E는 엣지, 우리가 엣지 얘기하죠. 엣지. F는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꼭지점 V고요. E는 모서리고요. F는 면의 개수인데 항상 이 공식 성립해요. 어느 도형에서? 다면체에서. 그래서 올러의 다면체 정리라고 기억하세요. 다면체에서 꼭지점 빼기 그리고 모서리 더하기 면의 개수가 항상 2란 얘기예요. 이게 공식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요. 아까 다면체, 뭐 각기둥, 각불대, 그다음에 뭐 각불, 정다면체 이런 도형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V 빼기 E 더하기 F는 2다. 외우시고요. 자, 다음 전개도 만들어지는 입체도형 이름. 자, 이 전개도 뭐가 됩니까? 일단 면이 4개죠. 그리고 정삼각형이다. 따라서 뭡니까 이건? 사면체 이렇게 되죠. 정사면체 뭐 구할 것도 없이 뭐가 됩니까 이게? V 빼기 다면체니까 올러의 다면체 정리해서 V 빼기 E 더하기 F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겁니다. 예. 자, 회전체는 다음 시간 하고요. 오늘 아까 퀴즈는 했고요. 오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